행사에 앞서 민선 8기 광진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청렴한 광진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동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빈께서는 본인 소개 시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로당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마장 경로당 김회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앙경로당 이옥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양일동경로당 장기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하경로당 오명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신환 국민의힘 광진을 당협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박대희 진보당 성동광진 구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시구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동길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영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김강산 광진구의회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고상순 광진구의회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김성갑 전 광진구청장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행사 진행상 각 단체 및 주민대표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단체 유관기관장입니다. 김찬원 자양일 파출소장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장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임병주 광진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장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직능 및 봉사단체입니다. 최공열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한 주민대표께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영미 통장협의 회장을 비롯한 주민대표께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경호 광진구청장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분께 새해 덕담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가급적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신환 당협위원장의 새해 덕담이 있겠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신환입니다. 동 업무 보고가 이제 아마 중반을 조금 지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15개 동 중에서도 우리 자양 1동은 구의역을 접하고 있는, 그리고 서민들과 또 우리 지역 상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정말 정이 넘치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최공렬 또 안순자 회장님 비롯한 우리 주민자치회 그리고 각 단체 회장님들 또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임병주 이사장님 비롯한 우리 김변호 영광교회 목사님, 유관기관 대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호 총재님 늘 일꾼 또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 광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광진구가 나날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실제 몸으로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상의 그런 성과들을 뛰어넘어서 여러 주민들이 제가 만날 때마다 그동안 우리 광진구가 눈으로 보이게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청렴도가 우리 3년 연속 우리 광진구가 1등급을 차지한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여기 많은 공무원분들 또 김경호 청장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 모아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축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709개 기관들 중에서 구 단위의 기초단체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것이라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갖고 우리 광진의 그만큼의 가치가 더 드높인 그런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그동안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광진구의 구정의 변화, 그리고 26년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마 김경호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니만큼 우리 자양일동의 지도자분들 다 함께 하셨으니까요. 좋은 소통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6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 다하면서 지역 발전 위해서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새해 덕담이 있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영옥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뭐 여기야 제 고향이라서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늘 지켜주시는 우리 경로당 회장님들 또 단체장 여러분들 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누가 말씀을 하셔도 불변입니다. 그죠? 여기 골목시장 박효구 조합장님 비롯한 골목형 상점가 회장님들도 다 오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광진을 이끄는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경제를 일구는 분들도 많은데요. 경제가 살아나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중심에 우리 임병주 이사장님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힘 모아서 일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의 김경호 청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또 오신환 위원장님은 뭐 발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세요. 아시죠? 네, 이래야 자양일동의 힘입니다. 저 역시 자양일동의 제 고향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 의정보고회가 아니니만큼 뭐를 했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으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늘 사랑하고 힘찬 내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구의회를 대표하여 이동길 의회운영위원장의 새해 덕담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진구의 운영위원장 이동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추운 게 보통 추운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추운데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광진구 의회에서는 김명우 의원님, 김광산 의원님, 고상순 의원님 세 분이 오셨는데 각 동에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례가 자양 1동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김경우 청장님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적도 보시고 또 26년도 올해도 새로운 게 얼마나 있나 좋은 게 있나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고민정 국회의원님은 지금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안부 전하시라고 드렸고 병원년 새해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 인사 말씀을 청하여야 하나 시간 관계상 청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새해 덕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양 제1동장으로부터 2025년 주요 성과 및 미담 사례, 2026년 특수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양 1동 신임 동장 안경숙입니다. 동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양 1동 동정 현황입니다. 우리 자양 1동은 구의역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교통망과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가 어우러진 활기찬 동네입니다. 구체적인 일반 현황은 화면으로 가름하고 바로 보고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자양 1동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광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마장 가요제를 개최하여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진 축제를 통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광진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옛 청사 불용물품을 선별하여 경로당에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버스 정류장에 미끄럼 방지 시트를 부착하여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자양초등학교와 연계한 방학 돌봄 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학교 밖의 소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미담 사례입니다. 주민자치회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회비로 다둥이 가정 15가구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승철 자율방범대장님의 재능 기부와 새마을 부녀회의 봉사가 만나 보훈가족과 어르신들에게 정성 가득한 한 끼와 안부를 전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성탄절을 맞아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선물한 양말 꾸러미는 추운 겨울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와 함께 경로당의 묵은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 생활용품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제철 음식과 밑반찬을 전달하여 어르신들의 식생활 지원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양 1동을 따뜻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 주민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특수사업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와 함께하는 더 깨끗한 우리 동네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내 세 곳의 골목형 상점가와 협력하여 내 점포 앞 청소 문화를 정착시켜 담배꽁초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원예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심리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고시원 거주 1인 가구 70여 명에게 정기적인 반찬 배달을 실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자양 1동 전 직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일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깨끗하고 온기가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인사 말씀 및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일꾼 김경호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원찮게 감기에 걸려서 목이 좀 잠겼고요. 혹시 중간에 기침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날씨가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관심, 또 우리 자양일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광진구 주요 업무 보고는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은 계속됩니다라는 이제 슬로건 아래 시작되는데요. 뒤에 보고 올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광진구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게 우리 지역 좀 발전시켜 달라 이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지역 발전의 밑그림을 그렸고 그걸 지금 착실하게 각 지역별로 또 우리 주민들께서 힘을 모으셔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은 올해 뭘 잘했습니까? 라고 우리 주민들께 여쭤봅니다. 주민 한 1000분에게 18세 이상 1000분에게 갤럽에서 1:1 면접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한 사업들을 한번 추려보고 있는데요. 그래야 이제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또 좀 못한 것은 또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번 우리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할까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 제일 우리 광진구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신 게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광진구의 아까 발전 말씀 올렸는데요. 발전의 밑그림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을 바꿔야 발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종상향이라든가 또 이 지구단위 계획 같으면은 구역을 넓힌다든가 뭐 이런 건데요. 또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우리 광진은 제가 30년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25개 구청 뭐 열심히 돌아다녔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도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자연 환경만 따지면은 우리 광진구가 첫 번째입니다. 이 한강도 같은 한강이 아닙니다. 이 치고 들어오는 한강이 있고 휘어 감고 이렇게 나가는 한강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휘어 이렇게 감고 나가는 한강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양택 사람들 사는 그 지역으로는 최고라고 이제 풍수에서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 한강이 있지, 아차산이 있지. 아차산도 그냥 산이 아니거든요. 그 기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첫 번째 안 꼽으면 섭섭할 정도로 기가 센 산이라고 합니다. 아시잖아요. 바위산이라는 거, 악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가 좋은 그런 아차산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가운데 어린이 대공원이 있고 또 중랑천도 이렇게 있고 사실 중랑천 같은 지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지천 하나 없는 그런 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랑천도 아주 소중한 우리 자연 환경이죠. 한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랑천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은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그래서 살기 좋다. 이거 옛날부터 다 인정했습니다. 광진구 살기 좋은 데지. 그러면서 이제 60년대, 70년대 이 도심의 인구가 많이 200만, 300만 이렇게 되니까 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신도시로 형성된 곳이 우리 광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60년대 말 면목 국민주택 단지 그러면서 이제 중곡 그다음에 또 내려와서 구이, 자양 70년대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재개발이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주택 단지로 형성돼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서울시 재개발 요건 중에 하나가 4m 골목을 끼고 있는 비율이 높으면은 거기는 재개발하지 마세요. 자원 낭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과거 우리 광진구는 구에서 개발 계획 위반해서 이렇게 서울시로 가져가면은 광진구는 재개발할 필요 없어. 여기는 좋잖아. 입지 여건이 좋잖아. 그러면서 안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광진구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 문제. 이제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4m 골목에서 애들이 뭐 거기서 정말 안전하게 놀이터 삼아서 놀았는데 이제 애들은 골목에서 빠지고 차가 한 대, 두 대 뭐 그러면서 지금은 심지어는 한 집에 세 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차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애들 통학로가 위협받고 있고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기가 어렵고 그래서 차들을 땅속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서울시에서는 광진구는 여건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4m를 6m로 완화하려고 계속 서울시를 설득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도 설명드리고 그랬더니 이걸 24년 5월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4m를 6m로 완화하도록 조례를 고쳤는데요. 그 결과 서울시의 재개발 가능 면적이 28배가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 광진구는 9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는 완전히 이 바닥 도시계획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옛날에는 이 재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이 손바닥이 우리 광진구 대지 면적이다, 대지다. 그럼 이 손톱 하나의 4분의 1, 0.28%, 3만 제곱미터만 재개발이 가능했는데 거기만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고친 뒤로는 6m로 늘린 뒤로는 이 4분의 1, 25.5%, 90배가 늘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양 1동, 자양 3동, 또 우리 중곡동, 중곡 1동, 2동, 3동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구이 2동도 뭐 저 우리 신통기 재개발 한번 해보자 이런 지금 움직임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일부는 구역 지정을 받았고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도시계획을 확 바꿨다는 걸 보고 올립니다. 광진구의 도시계획을 확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첫 번째 이제 그거고요. 두 번째는 강변역 건대 입구역 일대 불법 노점 정비를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행정은 이제 건대 입구역 노점은 저희들이 대집행이라고 해서 공권력을 사용했는데요. 다른 데는 강변역이라든가 구의역이라든가 다른 데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소통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뭐냐면은 우리 노점이 생긴 게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점 그 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도 학교 다 마치고 결혼도 했고 뭐 그랬을 거다. 한번 가서 대화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강변역 같은 경우는 대체나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나 고민 중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접겠다. 우리 딸내미가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접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강변역 정리할 때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정리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건대 입구역은 좀 다릅니다. 건대 입구역은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돼 있는 겁니다. 뭐냐면 노점 하나에 월세가 60만 원. 그리고 또 심지어 노점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이자 놀이하는 그런 분이 생겼고 뭐냐면은 그 안에 화양동의 건물주께서 1억 주고 하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억 주고. 그래가지고 월 60만 원 받으니까 연 7.2% 이자 놀이를 한 거예요. 1억 주고 720만 원 걷어들이니까. 그리고 또 그 건대 앞에 병원 있잖아요. 건대 병원 의사 선생님은 어떤 분 말을 들었는지 6천만 원씩 주고 두 개를 가져가지고 12% 이자 놀이를 한 거예요. 12% 이자 놀이를.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이건 협의해서는 안 될 일이라서 공권력을 발휘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5개를 이제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월 뭐 300씩 이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그냥 내놓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계속 데모하고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거기도 우리 그 우리 강변역 모델 그러니까 일단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그 정말 나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노점 하시던 분들이 그러면 이제 1년 단위 허가제 뭐 또 아니면 일자리를 알선한다든가 뭐 이런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그동안 197개를 정비해서 광진구 노점의
3분의 2를 정비를 했습니다. 한 100개 정도 남았는데요. 그 부분도 꾸준히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렇지만은 노점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뭐 우리 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어려운 분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분들 중에서 정말 나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1년 단위 허가제하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를 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이제 삼무라는 걸 했는데요. 어두운 곳을 없애겠다. 물이 고이는 곳을 없애겠다. 쓰레기 쌓이는 곳을 없애겠다. 근데 쓰레기 이제 무단 투기하는 곳, 그게 처음에 한 196개소 됐는데요. 지금 75개소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관리하면서 없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두운 곳 없애기 위해서 보안등을 550개 신설했습니다. 550개. 그리고 또 1353개를 교체했고요. 이걸 저희들이 다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는 와서 보니까 저는 부구청장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가 항상 길가에 쓰레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항상 쓰레기가 나와 있지? 분명히 치울 텐데 이걸 봤더니 월, 수, 금 이렇게 치우는 동이 있고 또 화, 목, 토 이렇게 치우는 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이라는 게 도로 하나 사이에 이렇게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월, 수, 금이고 이쪽은 화, 목, 토면은 이쪽은 치워졌는데 이쪽은 나와 있는 거예요. 또 뭐냐면은 일반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이원화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데는 이제 대행업체에서 다 치우지만은 어떤 곳은 대행업체에서 일반 쓰레기는 치우는데 또 구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 치웠는데 재활용품 봉지는 나와 있으니까 청소 안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뭐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통일시킨 겁니다. 주 6일로 다 토요일만 빼고 이렇게 쓰레기 수거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같이 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기동대가 이제 뭔가 쓰레기 쌓여 있으면은 기동대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치웠는데요. 그 기동대가 구에만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대행업체 4개인데 거기에도 기동대를 두세요 해가지고 기동대를 5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깨끗해졌다.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 생활만족지수 이게 이제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조사를 가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진구가 보통 12등, 13등 한 중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 나우엔 서베이라는 데서 작년 10월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1,482명 서울 시민 1,482명에게 물어봤는데 사는 곳에 만족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한 중간 정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1등이 서초인데요. 중간 할 때는 1등 생각이 없잖아요. 근데 2등 하면은 1등 해야죠, 이제. 곧 1등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차산이 많이 좋아졌다. 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어울림 정원, 맨발길 조성, 여가센터, 또 무궁화 정원, 소나무 정원, 또 광진 숨나루 카페, 아차산 보행데크 등산로 정비, 배수지 체육공원 정비 뭐 이렇게 집계를 내봤더니 한 176억을 요 근래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아까 우리 광진구가 2등 했다고 했는데요. 자연환경 옛날에도 좋았는데 왜 광진구가 갑자기 2등으로 올라섰을까? 투자를 한 겁니다. 뚝섬 한강공원에 국제정원박람회 하면서 투자를 했죠. 또 어린이 공원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또 이렇게 아차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중랑천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투자를 계속 하니까 이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잘했다고 하신 게 우리 광진구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인데요. 925면을 늘렸습니다. 옆에 보시면 23년, 24년, 25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이게 925면인데 지금 주차장 지하에 주차장 한 명 만들려면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400억 정도 투자를 한 셈이 되는 겁니다. 또 2월 달에 자양 5 재정비구역 우리 신청사 바로 옆에 빈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2월부터
개장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확보 못하신 분들은 거기서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인데요. 유턴차로 등 유턴차로 군자역 사거리 이제 중곡동 쪽에 세 군데를 확대했고요. 또 우리 자양 사거리의 교통섬 철거해서 좀 더 안전하도록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뚝섬 유원 지역을 자양역으로 고쳤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개선 안전시설 그래서 14회 어린이 안전 대상 대통령상 최고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이 우리 61,945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근데 일자리는 누구나 원하죠. 사실은 젊은 사람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그런 생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300개 정도 됐던 것을 올해는 한 1,000개 정도 늘려서 3,304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경로당 외식데이 또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건강을 위해서 스크린파크 골프장 또 당구교실 탁구교실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식데이하고 당구교실 탁구교실 이런 것은요. 민간하고 우리 광진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구에서 하는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건데요. 뭐냐면 경로당 외식데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경로당에서 주 2일 식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5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5일로 늘면은 5일 동안 계속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면은 좀 재미가 없으시겠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식당에 손님이 줄겠네. 이 두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 때문에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제 저희들 급식 단가가 있기 때문에 9,000원이지만은 처음에 월 2번 하시다가 지금은 월 4번으로 늘렸는데요. 대신에 9,000원으로 뭐 어디 가서 드시기가 좀 어려우면은 2번 모아서 3번 모아서 또 4번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드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여기 회장님들 오셨는데 회장님들 고생 많으시죠. 그 회장님들께서 총무님들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도 챙기면서 지역 경제도 좀 챙기는 이런 건데요. 당구장 당구교실 탁구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장 같은 경우 탁구장 같은 경우 오전에 손님이 아예 없거든요. 또 오후에도 이런 시간에는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 운동하고 싶으신 어르신들 이제 당구장 이렇게 하면은 엮어 가지고 한 70% 80% 요금으로 운동하시고 또 당구장도 좀 수입 좀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광진구 인구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청년입니다. 11만 4천 명인데요. 그래서 청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진형 청년 월세 지원을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83명에게 이걸 중앙정부 서울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떨어진 친구들 대상으로 83명을 구제해 가지고 12개월 동안 20만 원까지 이렇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청년부터 시작했냐? 우선 청년들이 이제 취업 못한 청년들 이 친구들을 좀 힘이 돼주기 위해서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기금 주거안정기금을 새로 만들어서 올해는 12억까지 운용을 하거든요. 이제 점점 늘려 나가면 이걸 더 확대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개발 사업 하면은 그 원주민 정착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사시던 분들이 그 자기 그 부담금 있잖아요. 그 부담금이 무서워서 떠나시는 분들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행하고 MOU를 맺고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이제 앞으로 생길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융자해 드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2차 보존을 해드리고 뭐 1% 정도만 이자를 내면은 거기서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을 처분할 때 그걸 정리하는 그런 모델도 이제 적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양생활지원센터 화양동에 1인 가구 청년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편 집수리라든가 또 가전제품을 빌려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창업 이름터 또 청년 어학 자격 시험 응시료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늘렸는데요. 이것도 그냥 광진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보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사업 가지고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뭐 토플 같은 어학 자격 시험 이것만 지원을 했는데요. 청년들이 10만 원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15만 원 늘렸고 이 어학 시험 외에도 우리 취업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늘려주고 범위를 확대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문화생활 바우처 뭐 이래 가지고 3년 연속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소통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일자리는 제가 3만 개 이상 만들겠습니다. 임기 동안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계속 5천 개 이상, 6천 개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도 한 6,500개 이상 해서 그 약속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생활체육. 이제 우리 아까 어르신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광진구 또 대한민국의 문제가 첫 번째는 저출생, 두 번째는 고령화, 세 번째는 기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 여기에 대비해서 평균 수명은 자꾸 올라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 근데 우리 광진구가 지금 건강 수명이 매년 하나씩 올라가지고 처음에는 8등했는데 8등에서 7등, 7등에서 6등, 6등에서 작년에 5등이 됐습니다. 5등. 그러니까 25개 구 가운데서 건강 수명이 5번째인데요. 이걸 저는 충분히 첫 번째 갈 수 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식사 거르지 않도록 이렇게 챙겨드리고 또 운동하시도록 챙겨드리고 또 광진구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보건소가 이렇게 치매 뭐 또 이 정신 건강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챙기면은 우리 광진구가 충분히 건강 수명 1등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결산을 해봤더니요. 총 46건 수상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아까 우리 오신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3년 연속 1등급. 이건 정말 우리 광진구에 새로운 이 금자탑을 쌓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아까 오신환 위원장님께서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가 돼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설문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광진구하고 일하신 분들, 우리 구민들 중에서 민원서류 내고 와서 뭐 일자리 하시고 뭐 이런 분들한테 혹시 일하는 중에 광진구에서 돈 달라고 안 했습니까? 밥 사달라고 안 했습니까? 혹시 술 사준 적 있습니까?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이제 향응 제공도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 구민들께서 그만큼 우리 광진구를 믿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은 또 그만큼 또 열심히 일하고 이 덕분에 이 1등급을 이뤘고 그것도 3년 연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단위에서는 전국에 단 하나뿐이고 그 다음에 전 기관을 살펴도 2개밖에 없습니다. 전남 보성군이 3년 연속 이렇게 1등급을 했는데요. 이게 다 우리 국민들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평가 최우수 아까 보건소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 올렸는데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평가 대통령상 이런 것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보시면요. 복지보건이 지난해 이어서 50%를 넘어서 55.2%가 됐습니다. 지난해 53%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또 저출생 이런 게 다 복지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 건강 그래서 이 복지 분야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복지 부분이 늘어나면 다른 데 쓸 부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복지 예산이 늘어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의 전문 인력 지원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경로당 의식대의 늘어나고요. 청년 지원도 늘어납니다.
다음 이제 올해 광진 재창조 플랜은 계속됩니다. 재창조 플랜이 이제 뒤에 설명 올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진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바꾼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계속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 광진구도 우리 제일 큰 문제가 남북 균형 발전입니다. 균형 발전. 근데 광나루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 우리 중곡동, 군자동 이쪽은 아직 좀 개발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양동, 우리 광장동, 뭐 이쪽은 구이동 이쪽은 그래도 좀 개발이 돼 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균형 이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목표는 명품 주거지 조성. 우리는 한강도 끼고 있고 아차산도 있고 그러니까 숲세권도 있고 또 한강 그 조망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정말 주거지로서는 좋은 거죠. 다음에 지역 특화 전략, 다음에 또 미래 먹거리 창출. 먹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신청사 옆에 빈 업무용 빌딩이 있는데요. 쿠팡이 들어올 겁니다. 쿠팡이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내년 지금 대수선을 하고 있는데요. 겉모양은 그대로 놔두고 내부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데 내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5,500명이 그리 이사를 올 겁니다. 그리고 본사가 이사 오기 때문에 또 우리 광진구 세입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광진구에 알만한 기업 한번 말해 보세요 하면은 언뜻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쿠팡이 본사가 오니까 쿠팡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올해 착공해서 2031년까지 완공이 됐던데 그게 완공이 되면은 이마트 본사가 또 이사 옵니다. 그러면 세입에도 도움이 되고 그 업무용 빌딩에는 상근 근무 인력이 10,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이 활력이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이마트 본사나 또 우리 쿠팡 본사, 쿠팡하고 같이 일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도 가급적이면은 광진구로 이사하고 싶어 할 거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여러모로 경제에 활력이 돌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광진은 균형 발전이 우리 구정의 중심으로 그렇게 두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 현황을 살펴봤더니요. 총 53개소에서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도 있고요. 이제 실제 이제 조합을 결성하려고 조합 결성이 되면 이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거거든요.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재개발 6군데, 재건축 6군데, 모아타운 11개소,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20개, 민영주택 건설 사업 10개. 그래서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곡 권역입니다. 거기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화양 변조소 부지에는 공동주택 24층 이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이게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전이 지금 적자가 심하거든요. 전기 요금을 안 올려줘서.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사회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다음에 거기에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올해 드디어 착공할 겁니다. 공영 주차장 288면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1층에 2층에 진로진학지원센터 그다음에 3층에 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중곡동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랑천변 수변감성도시 중랑천변 수변예술놀이터가 2023년에 시작됐는데 거기 우리 이 남쪽은 지금 강우 빈도 50년까지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하수도라든가 펌프장이라든가. 근데 중곡동은 아직 안 해가지고 그거 이제 검토하느라고 1년 정도 중간에 빈 기간이 있었고요. 올해 착공해서 올해 준공하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중랑촌 제방에 좀 쉼터 같은 거 조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8군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의 광장권역입니다. 아까 동서울 터미널 말씀 올렸고요. 광나루역 일대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죄송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하는데 5년이 지나면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나루역도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 대부분
좀 면적이 좁고 또 종이 이제 2종 7층 또는 2종 뭐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종상향도 하고 면적도 넓히고 이런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장동 운동장 부지는 지금까지 맨 땅으로 있었는데요. 거기에 서울시에서 4,000석 규모의 종합 격투기 경기장 이걸 만들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하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옆에는 정원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체육 정원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산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에 재개발 사업이 개발 사업이 15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자양권역입니다. 구의역 일대 유휴부지를 주거 중심지로 개발할 구청 앞에 빈 땅 아까 임시 주차장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거기에 어린이 병원을 포함한 이제 주택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거죠. 어린이 병원은 이제 9층에 80병상 그리고 6개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을 갖춘 그런 어린이 병원이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애청사는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양 1 촉진구역 그러니까 KT 부지 일대 이제 주변 업무 상업기능 재정비 그러니까 그 앞에 마주보는 그쪽도 이제 우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대입구역 개발로 청년문화거점수 건대입구역 지구단위 계획 아까 지구단위 계획 말씀 올렸는데요. 그걸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적도 넓히고 또 종도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은 2종 7층에서 뭐 준주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확정 고시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양 1동의 모아타운 3개소 자양 2동의 모아타운 3개소 자양 3동의 이제 신속통합기획 자양 4동의 신통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능동 화양 군자권역입니다. 어린이 대공원이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자원인데 또 우리 저 근처 사는 주민들에게 여쭤보면은 또 불편도 많이 준다. 뭐 어린이 첫 번째는 주차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딱 눌러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서울시하고 지난해부터 계속 좀 서울시가 우리 광진구에서 의견은 내지만은 밑그림은 그리지만은 확정은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서울시가 거기는 높이 짓지 마세요. 이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연구하면서 용역을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 센트럴 파크로 서울의 센트럴 파크로 바꿔 나갈 생각입니다. 후문 주차장은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해가지고 주차장 400명, 그 다음에 또 위에 건물 한 5,000제곱미터 어린이 특화 문화복합시설 이걸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11월에 공모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화양 2지구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대 입구역 주변인데요.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묶어주고 땅들을 서로 묶어주고 또 주차장을 확보하세요 뭐 이렇게 했더니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그 요건도 좀 완화해주고 또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좀 풀어주고 이제 개발이 좀 되도록 지금 그렇게 좀 그 규제를 완화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노후저층 주거지 재건축 활성화 사업이 9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생복지입니다.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우리 국가적 과제 또 우리 광진구도 큰 과제인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 뭐 이런 걸 위해서 아까 어린이병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도 더 늘리고 또 우리 임산부,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 또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확대 이런 걸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맞춤형 복지 건강 서비스 광진 도약 소득 지원 사업인데요. 뭐냐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분이 이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집에 애도 있고 해서 내가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일해서 돈 받으나 거기에 저 기초생활수급자로 돈 받으나 그 비슷하면은
일을 하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 일 안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탈락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말 되면은 우리 따뜻한 그 겨울 보내기 이렇게 기여해 주신 기부해 주시는 그런 돈을 복지재단에서 이분들에게 근로 일을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신 분들에게 50만 원까지 이렇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 일하면서 이렇게 독립하시도록 자활하시도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는 제도를 광진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 돌봄 통합 지원. 뭐냐면은 옛날에 아니라 지금까지도 뭐 그렇죠. 대부분이 좀 편찮으시면은 요양원, 또 많이 아프시면 요양병원 뭐 이렇게 가셨는데요. 그런데 가실 필요 없이 댁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왕진을 오시는 겁니다. 한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댁에서 이렇게 건강 관리하면서 또 돌봄, 복지 서비스도 받으시고 이런 의료 돌봄 통합 사업을 지난해 시범으로 했고 올해는 한 200분, 한 300분 정도까지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서 65세 이상 또 장애인은 또 별도로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이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은 이제 우리 장애인, 정신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긴급하게 보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병상을 하나 확보해 놓는 겁니다. 경찰과 같이. 다음에 보훈가족 지원은 이제 처음에 5만 원 지원했는데 그걸 이제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7만 원으로 높였고 또 올해부터는 10만 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 더 많이 드리는 데도 있는데요. 차근차근 이렇게 맞춰서 좀 자긍심을 잃지 않으시도록 또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모셔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참전 유공자 배우자분들에게는 지원이 없었는데요. 당사자가 돌아가시면은 배우자분에게까지는 승계해서 그분들도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구의회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고쳤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중곡동 노인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노인보호센터, 이건 뭐냐면 구이 이동에 우리 장애인 회관이 있는데요. 그 뒤에 어린이 대공원하고 사이에 집이 맺혀 있습니다. 그 집들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플러스 노인 이 복합 복지시설을 하나 건립하려고 서울시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 건립 전까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올 4월부터 주차장으로 25면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진 사랑상품권, 광진 땡겨요 상품권, 또 전통시장, 또 우리 상점가, 전통상점가 해가지고 여기서 현대화라든가 또 경영 현대화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 지역경제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년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거안정기금 총 12억 원 적립했고요. 청년복지관 자양사동에 동일로 100번지에 이제 이 건물을 올리면은 이렇게 용적률 뭐 이런 것을 상향을 해줍니다. 종상향이죠. 그러니까 2종 7층인데 이걸 3종까지 지으세요. 그러면서 용적률 차이가 있거든요. 그 용적률 차이의 50%를 기부채 납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시설을 여기에 집어넣는데요. 이 청년복지관을 여기에 넣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바로 건너편 화양동에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스튜디오, 공유주방, 파티룸, 스터디룸, 회의실 이런 거 하기로 했고요.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다음에 청년 도시락 지원 사업,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분기별로 100명씩 선발해서 간편 밀키트와 간편식품을 매월 3개월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400명에게 청년 도시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도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광진을 위해서 광진 가족 페스티벌, 가족 영화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경비도 40억에서 80억으로 확대해서 우리 광진구의 교육 경비 지원 방식이 저는 서울시에서 제일 훌륭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은 다른 데는 구청에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뭐 학원과 환경 정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일일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사업들 그걸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하 우리 광진구 시청사 지하 2층에 광진 미래기술체험관을 지난 12월부터 개관했습니다. 지금 방학 특별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한번 가보시면은 요즘 이렇게까지 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을 10개에서 15개까지 늘렸습니다. 애청사 유휴공간 활용 이것은 지금 애청사는 지금 비어 있는데요. 일부 이제 앞에 종합상황실은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구체육회 또 체육 커뮤니티 해가지고 우리 주민분들 체육 활동을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실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댄스 그다음에 음악 이걸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쓰자라고 이제 그걸 시설을 개선 리모델링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층에는 독서실 공부할 수 있는 걸로 만들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바둑 장기 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좀 어두컴컴하다고 해서 여기 김정욱 시의원님께서 2억 넘는 돈을 서울시에서 거기 주변 환경 정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명도 좀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노령화 말씀드렸는데 노령화 될수록 이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자 체력 인증센터 또 구의 체력 인증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자 체력 인증센터는 지난해 12월에 개소를 했고 구의 체력 인증센터는 3월에 개소를 할 겁니다. 거기 가셔서 내 체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측정 받아보시고 또 운동 처방이라고 그러죠. 이런 운동하면 좋겠어요라고 또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 운동 처방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이건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심 쾌적도시인데요. 국민생활안전보험 상해 보장 한도를 좀 높였습니다. 이거 길 가다가 다치시거나 그러면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진단의료금, 의료비, 어린이 교통사고 뭐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더 올렸다는 거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시설, 또 소형 음식점,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교체, 또 학교 지하철역 주변 전신주 전선 지중화, 이제 군자역, 성자초, 자양초 이 세 군데가 상반기에 준공될 겁니다. 근대 입구역 아까 말씀 올렸고요. 광장동 운동장 부지 말씀드렸고 용곡초 중고등학교 앞에 급경사 계단이 있는데 그걸 엘리베이터로 고칩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차근차근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로 보도열선 건대 입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이것도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는데 우리 오신환 위원장님 또 김영욱 시의원님 또 우리 광진구 함께 노력해서 건대 입구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도 2026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다음에 한강공원 신뚝섬 나들목 갈보리 교회 앞에 신뚝섬 나들목이 신설될 겁니다. 27년 내후년에 올해 설계하고 내후년에 착수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인데요. 군자역 사거리에 그 뉴턴 차로 만들어 달라. 그게 수건이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고 다음에 이제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이게 또 수건 사업입니다. 근데 동측과 서측이 있는데 이제 동측 먼저 하고 서측은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측에 올해 상반기 중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영화사로를 경유하는 광진 06번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만들기는 작년에 만들었는데 운행을 하려면은 새로 버스를 4개월 내에 출고된 버스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라고 해서 버스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차산 접근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양초 통학로 개선, 또 중강초, 중마초 통학로 개선 이런 사업 할 겁니다. 다음에 우리 자양 일동은 이제 지역 개발 관련해서 애청사부지 아까 말씀 올렸죠. 거기에 이제 국가무형유산 배병이군 전수교육관 대강당을 좀 리모델링해서 전수교육관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밖에 지금 운동기구가 몇 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더 보강해서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양일동 모아타운 3개소 아까 말씀 올렸는데요. 799번지, 772번지, 226번지 일대 차근차근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발 사업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이 모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추진 주체, 추진을 하시는 분들은 좀 투명하게, 친절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당사자들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갈등이 생기면 그 무시하고 가시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데요. 그 무시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지장이 크게 생긴다. 갈등은 처음에 생겼을 때 조정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자양초등학교 운동장 데크,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데 우리 어린이 시설 개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역 경관 조명, 자마장 어린이공원, 자양초 앞 자연학습장 쉼터 정비 이거 했고요. 자양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사업을 올해 실시합니다. 장독골 공원, 화장실, 여성용 시설,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 환경인데요. 우리 자양초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겠습니다. 또 자양 지역에도 119 안전센터가 생깁니다. 사실 불나면 좀 우리 자양권역이 좀 불안했는데요. 이제 자양 3동에 신속 통합 기획 이제 신통기 사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나 부지를 활용해서 자양 119 안전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우리 아케이드 보수공사 올해 시작합니다. 다음에 CCTV 보안 등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자양일동을 20개소 95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안 등은 29개를 신설했고 교체를 81개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등이 어두워지거든요. 그걸 교체를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어르신들 자양일동 경로당, 자마장 경로당, 중앙 경로당 시설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외식데이를 했더니 우리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신 거죠. 1,600분께서 식사를 하셨는데 2,000분으로 늘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데는 좁죠. 그러면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시설 자체를 아예 다른 데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더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하고 설명드릴 것은 설명드리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습니다. 010-5266-9609 아시죠?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건의사항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참 몸도 그렇게 안 좋으시고 감기도 걸리셨는데 우리 자양일동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정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한 해 우리 광진 구민을 위해서 행복을 전하시는데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46가지의 그 종류를 전부
그 수상을 하셨다는 데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행복을 그만큼 전해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장님이 우리 자양일동의 주민들한테 늘 행복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양일동 주민도 그 행복을 느낍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진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고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저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우리 여기 저 주민센터 앞에 도로 주차 문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계속 계도를 했거든요.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시설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한 주차장을 13면 정도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그것도 반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단속을 하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불법 주차한 70%가 그 가게 주인분들의 여기 가게 주인분이 나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가게 주인분들의 차입니다. 가게 주인분들의 차.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님들 위해서 좀 비워주세요. 그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었다. 그래서 2월 지금까지 계속 계도를 했고요. 2월 1일부터 CCTV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건의 사항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빼뜨렸는데요. 2월 1일부터는 이제 앞에 임시 공용 주차장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오늘 날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말 저는 감기 걸렸습니다만은 다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셔서 주변에 건강과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풍족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처 건의하지 못하신 주민께서는 업무 보고회 종료 후 동장에게 건의해 주시면 충분한 설명과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촬영하오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와 관련된 사진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사진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주민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